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시장은 고립 같습니다. 고립.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하락 요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 급락에 따른 여파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봐야 되겠죠. 네, 유럽 시장은 상승을 했고, 미국 시장도 초반에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다. 그 정도까지였고, 주말 동안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류호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암호화폐의 채굴과 거래를 단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중국 관보에서 그런 단속이 지금 디지털 위안화 화폐 발행 때문에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암호화폐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시장의 하락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큰 영향은 없었는데, 벨라루스에서 여객기를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해서 강제로 착륙시켜가지고 반체제 인사를 체포를 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나쁜 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하락 요인은 두 가지가 되겠죠.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의 종료. 네.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후 2시 넘어서 매도분을 거의 다 회수를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기관 쪽에서 오전에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그게 큰 영향을 주지를 못했고, 단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작게 빠졌는데, 코스닥이 오늘 1.79%나 급락했죠. 네.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기관의 매도 금액이 600억 정도였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악재라고 할 만한 게 나오질 않았고, 5가지 이슈가 있었죠. 근데 2가지는 올랐고, 3가지는 빠졌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나왔던 얘기. 원전 관련돼서 한미가 연합해서 해외로 진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사일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탄두 무게에 상관없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이 2가지 업종 관련된 주식들은 다 올랐습니다. 네. 일단 미사일 엔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제일 많이 올랐고, 방산주들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반도체 투자, 배터리 투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백신 생산, 협약하는 거. 요거 3가지는 주가가 다 빠졌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관들이 뉴스가 노출되고 나서 매도를 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기관들이 매도하는 반도체 바이오 이쪽 주식들이 이익이 나서 파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재료가 나왔으니까 그냥 파는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매도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무작위로 막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분위기가, 코스닥 시장이 너무 많이 망가지니까 분위기가 회복되지 못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은 홍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올랐고, 나스닥 선물도 크게 출렁거리지 않고 상승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급등하지 않았고 1127원 정도에서 계속 있었고, 금리도 지금 물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만 오늘도 금리가 소폭 하락했죠. 미국채 금리도 조금 빠졌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조금 빠지고, 네. 분위기는 다 괜찮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매도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은 모두 상승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매도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외국인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11시에 선물을 갑자기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왔던 뉴스가 보니까 중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돼서 그 관보에서 게재한 사설, 그게 나오면서 아마 밀린 것 같습니다. 그게 10시 반 이후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거 나오면서 일단 외국인이 선물을 줄였다가 12시 넘어서 그걸 원상태로 다 그 복귀를 시켰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회복을 좀 하다가 그 이후에 2시 이후에 외국인이 이 코스피에서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좀 더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가 2조 달러를 넘었을 때 제가 그 암호화폐를 이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만 5천 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3만 2천 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3만 5천 달러 정도 회복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오늘 나왔던 중국의 그 언론에서 보도한 그 중국의 규제 내용은 상당히 강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후오비라고 하는 거래소가 이 거래를 중단했고,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이 거의 전 세계에서 7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채굴하느라고 한 해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이 2016년도 이탈리아 전체 전력 소모량을 넘어섰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그 발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석탄 화력 쪽인데, 환경을 많이 해친다라는 거죠. 네. 그것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디지털 위안화 화폐 발행하는데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를 조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암호화폐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그 포인트가 그거였죠. 미국의 그 원유 수송관 그거 해킹 당해가지고 합의하면서 그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불법 단체에 그 비트코인이 지급되고 그게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강하게 인식을 주면서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하락이 좀 커졌던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중국도 자국이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채굴하고 거래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뭐 오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피하고 싶다, 뭐 이런 뭐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오늘 시장 하락은 아무래도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뭐 특별하게 악재가 노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었던 재료들이 모두 소멸됐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기관이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지금 매도하는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익 실현을 하는 종목도 물론 있죠. 그 IT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지금 4월 중순이나 3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지금 매수를 할 때 가격과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매수가보다 밑에 내려와 있는데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손절한다라는 얘기인데, 기간의 매도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보통 이런 매도가 나오면 바닥이 되는 경우가 조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변동성의 주 요인은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급락이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도권 내에 있는 자산이 아니죠. 암호화폐는 제도권 외에 밖에 있는 자산인데, 이 자산이 빠진다라는 게 이쪽 제도권 내에 있는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2조 달러에서 지금 거의 뭐 1조 달러 정도, 1000조 정도가 사라진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투자를 양쪽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어떤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채굴기가 있거든요. 채굴기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꽂고 거기에다가 램을 꽂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채굴을 하는 건데, 지금 오늘 그 중국의 채굴 시장에 단속을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채굴 업체, 크립토 채굴단 이쪽에서 채굴을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채굴기를 뭐 수출하는 쪽으로 해외 쪽에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죠. 네. D램이 있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 네,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IT 기기들의 그 부품 업체들, 그런 부품 업체들의 수급에 영향을 줄까? 저는 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데, 오늘 기관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그 매도한 업종을 보면 코스닥 IT 하드웨어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요 두 업종에서만 거의 5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품이나 장비 쪽에 뭐 오늘 하락한 업종을 보면 뭐 반도체 쪽은 거의 다 빠졌고요. 뭐 PCB도 빠지고 패키징도 빠지고 장비도 빠지고 소재도 빠지고 부품도 빠지고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지고 디스플레이 쪽도 빠졌고요. 다 빠졌는데 특별하게 뭐 채굴이 단속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2시 이후에 그 매도를 조금 하던 걸 한 400억 정도 매도하던 거를 회수를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지금 그 가치가 급락한 거에 대해서 자산의 가치가 급락한 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 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유를 들기로 재정적인 금융 안정을 위해서 뭐 단속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게 좀 더 크게 부담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정책자들이 앞으로 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수요일인가요? 그때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연준 의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규제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암호화폐 때문에 시장이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오늘 시장을 보면 뭐 대만도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오르는 걸로 봐서는 이게 뭐 시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연 이제 비트코인을 전통적인 금처럼 디지털 금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게 투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게 주식시장에 크게 이 흐름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27일 날 MSCI 지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기관에서 매도가 그걸 의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대만 시장의 흐름은 지금 기술적으로 조정이 거의 끝나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매도가 외국인 매도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기관 쪽에서 이제 뒤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라서 27일까지는 조금 안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 요인이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이게 금요일 날에는 왜 하락하는지 몰랐는데 일단 오늘 하락에서는 정상회담이 끝났고 그리고 암호화폐가 등락을 너무 심하게 했다. 그 두 가지 요인 외에는 설명할 게 없거든요. 네. 뭐 일단 주가가 빠질 때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사라지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주가가 빠질 때 무엇 때문에 빠지는지 모를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하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 오늘은 금요일 날 그렇게 불명확했던 그런 시기를 약간 지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달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5월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27일 전후로 해서 시장에 약간의 변화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6월을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